안녕하세요. 무비썸 24회 시작합니다. 저는 박지선이고요. 네, 저는 이동진입니다. 사실 지난 저랑 했던 방송에서 네네. 커플 이름 지어달라고 쓱 던졌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댓글에 적어주셨잖아요. 엄청 적어주셨어요. 뭐 지진 커플도 있고 그랬던 네네네. 네. 동지 커플도 있고 뭐 이지 커플도 동지. 있고. 아이고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배꼽 인사?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로 할까요 그러면? 뭐 있었나요? 지진 커플? 이지 커플. 동진. 저희가 좀 쉬워요. 네. 네. 아, 이지 커플? 네. 쉽다. 이지적이라고 이지인 건가? 아니면 쉬워서 이지인 건가? 이지 커플 괜찮네요. 네. 별로 안 네. 하여튼 참여해주셔서 자, 어쨌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줄리에타 저희는 오늘 다루게 되죠. 네. 네. 따끈따끈한 신작이고요. 영화 보다 보니까 훌리에타라고 그러던데요. 네, 주인공 이름이 훌리에타인데 이게 왜 영어로 굳이 영어식으로 줄리에타라고 제목을 하는지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훌리에타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스페인어니까 뭐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주인공 이름인데 아니 뭐 네. 늘 잘난 척 하셨었어요. 네. 굳이 막 포인트 안 집으셔도 돼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사실은 좀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주인공 이름이니까 이건 훌리에타라고 해야 한다. 뭐 그렇게 일단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뭐 지금 줄리에타라는 영화 이제 막 개봉한 영화인데 기본적으로 이 영화를 만약에 보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크게 기대하시는 건 페드로 알모도바르라는 스페인의 거장이죠. 이 사람 이름값 때문에 아마 알모도바르 영화들 좋아하셔서 영화를 보시지 않을까. 매니아가 상당히 많은 감독님이던데요. 그렇죠. 네. 일단 영화를 싫어할 수는 있어도 졸 수는 없는 영화들이죠. 영화들이 굉장히 강렬하고 네, 알모도바르 영화들은 그런 강렬함이 있죠. 근데 사실은 알모도바르 영화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 알모도바르가 달라졌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일단 기존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면 그 강렬한 색감 정도? 근데 알모도바르 영화들은 일단 음악도 굉장히 화려하고요. 그 다음에 인물들 중에 이제 알모도바르의 성 정체성이 그렇듯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이라든지 혹은 트랜스젠더라든지 이런 성 정체성을 가진 그 사람들이 극 중에 캐릭터로 나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또한 이야기 자체에도 최근의 영화들은 약간 장르 영화 비슷해가지고 뭐 내가 사는 피부라든지 또 브로큰 임브레이스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또 그런 스토리 자체가 어떤 요란한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 영화는 뭐라고 그럴까요? 기름기를 싹 빼고 만든 네. 알모도바르 영화? 음악도 되게 담백합니다. 하여튼. 그렇죠. 왕왕왕왕왕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러면서 세산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과연 일단 스토리가 어떤지 청아한 목소리로 들려주시죠. 자연스럽게 잘 넘어가시는데요. 정말 MC예요. 네. 24회 되니까 글쎄, 오. 공공이 다르죠? 야, 조만간 막 혼자 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있나요? 없으면 안 됩니다. 스토리 알려드립니다. 젊은 시절의 줄리에타는 어디론가 떠나는 기차 안에서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납니다.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랑에 빠지는데요. No se me va de la cabeza la noche del tren. 오랜 시간이 지나며 사랑스러운 딸 안티아가 태어나고 ¿No significa tía y J. Julieta? Sí.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만 세상은 그녀의 행복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딸 안티아. ¿Insinúa que mi hija no quiere verme? 그녀는 12년이란 시간 동안 딸을 잊고 살아가는데요. 과연 그녀는 12년 동안 사라졌던 딸 안티아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무비썸, 줄리에타입니다. 줄거리조차도 몰입도가 있죠. 그쵸. 스토리죠. 일단 스토리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화 안에 담겨져 있는 1시간 한 30분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스토리의 진행이 굉장히 스피디한 편이고 영화를 보면서도 저는 이제 영화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대체 이 영화가 어디로 가는 거야 싶어서 결말이 어떨지 다음엔 어떤 사람이 나올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예측이 안 되게 굉장히 신선하게 이야기가 고비를 틀면서 간다. 또 영화의 처음은 나이든 줄리에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과거를 또 고백하고 약간 회상하는 그런 느낌으로 또 쑥 들어가기 때문에 몰입도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비유해서 말하면 약간 시간의 로드무비? 로드무비라는 것은 공간에 관한 장르인데 그것을 마치 시간에 적용시킨 것 같은. 그래서 본인이 몰랐던 과거의 어떤 지점의 비밀을 캐내어가는 그런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미스터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또 스토리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저는 알모도바르 영화를 즐기는 사람으로서 예전의 영화들이 좋았을 때 결정적인 건 알모도바르 영화 속에는 항상 생의 어떤 활기 같은 걸로 굉장히 가득 차요.
그러니까 극 중에서 설사 비극적인 사건이 생기고 가족을 잃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포용하는 어떤 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려내게 되는데 이번 영화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쓸쓸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어둡고 슬픈 이야기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알모도바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이런 생각이 하나 더 들었고요. 그런 알모도바르처럼 이렇게 모성이라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한 감독도 많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많이들 좋아하시는 귀향 같은 영화, 그 다음에 알모도바르의 최고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내 어머니의 모든 것 같은 영화, 이런 영화들을 보시게 되면 결국은 저 어머니는 절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풋풋하게 그 모든 것을 포용하는 어떤 거대한 자연의 생명력 같은 그런 어머니들이었거든요. Yo adivino el parpadeo de las luces que a lo lejos van marcando mi retorno. 근데 이 영화에서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그런 얘기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건 원작이 있다는 거. 이 네, 갖고 왔습니다. 가져오셨어요. 네,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왜냐하면 앨리스 먼로가 한 2, 3년 전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캐나다의 굉장히 유명한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단편 작가 중에 한 명인데 이 앨리스 먼로의 작품 이 떠남이라는 단편집을 몇 년 전에 이 바로 알모도바르가 읽고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책을 펴면 5개의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 중에 뒤에 3개가 주인공이 같아요. 이름이 줄리엣. 그래서 줄리에타로 스페인어로 이름을 바꾼 거죠. 훌리에타로. 네, 어쨌건 앨리스 먼로의 그 소설은 막 요동치는 듯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일상을 잘 스케치하는 어떤 그런 특유의 그런 섬세함이 있는데 이 영화는 또 이 알모도바르 특유의 어떤 그런 막 몰고 가는 그런 또 힘이 있습니다. 요동치고 맞아요. 몰입도 대단하고 막 영화에서는 막 시간도 왔다 갔다 그렇죠. 그 현재 줄리에타와 예전의 줄리에타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또 다른 어떤 재미와 몰입도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배우들 일단 사실 우리는 보통 이제 미국 배우들, 영국 배우들을 제외하고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일반 낯설죠. 관객들은.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약간 좀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배우들도 낯설 텐데 근데 두 배우의 연기나 이미지나 굉장하지 않습니까? 정말 매력 있어요. 어떠세요? 일단 그 어떻게 보면 40살을 기준으로 해서 나이가 든 훌리에타, 그다음에 40이 안 된 젊은 훌리에타를 두 사람이 서로 다른 2인 인력을 맡아서 연기하잖아요. 그 중에서 일단 눈에 더 일단 들어오는 것은 젊은 쪽이죠. 워낙 매력적이기도 하고 또 예.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그리고 않고. 그 모습도 약간 변화를 많이 주고요. Hola. 짧은 커트머리였다가 단발이었다가 머리가 길었다가 막 변화를 또 많이 주고 옷도 되게 화려해요. 맞아요. 그 옷이 눈에 확 들어와요. 워낙 색채를 강하게 쓰시는 감독님인데 또 파란 옷을 입히면은 스타킹까지 파랗게 입혀요. 이 감독님이. 깔맞춤. 또 막 빨간 귀걸이 채우고 거기 인물이 굉장히 강하게 확 눈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는 네. 젊은 훌리에타가 뒤에 나오네요. 약간 되게 매력적으로. 저기 바로 저 장면이죠. 파랗게. 저렇게 이렇게 몸이 두 남녀가 이렇게 엇갈리게 하는 것도 사실은 알모도바르 특기예요. 다른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젊은 훌리에타 역을 맡은 아드리아나 우가르테라는 배우, 이 배우가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건 역시 패완월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얼굴이니까 사실 머리가 약간 80년대 촌스럽게 머리 막 이렇게 부풀린 저런 머리를 해도 심지어는 어울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 패션들이 네. 막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패션도 아름답다. 네, 역시 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엠마 수아레스. 이 배우는 이제 스페인 영화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훌리오 메뎀이라는 또 굉장히 훌륭한 감독이 있어요. 뭐 대지나 붉은 다람쥐. 훌리오 메뎀의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배우를 기억하는 그리고 스페인의 또 유명한 배우죠. 일단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역할이고 실제로 또 나이가 어느 정도는 되는 배우일 텐데 굉장히 매력 있더라고요. 얼굴은 되게 막 지쳐 있고 막 무기력하고 그쵸. 이게 되게 옷하고 얼굴이 막 상반된 그런 느낌을 받아서 되게 묘했어요. 그 캐릭터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이 알모도바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잊을 수 없는 그 유명한 그 알모도바르 표 배우 중에 한 명이 로시드 팔마라는 배우예요. 바로 그 가정부로 나왔던 마리안으로 나왔던 여성인데 Yo no me llevo nada que no sea mío. 굉장히 얼굴이 인상이 강해서 한 번 보면 잘 안 잊어버리죠. 이 배우가 바로 이전에 브로큰 잉브레이스라는 이 알모도바르 직전작이 있는데 그 작품에서 그때 이름이 뭔지 아세요? 훌리에타. 네, 우연의 일치인데 그런 면에서 재밌고요. 예전에 뭐 알모도바르 영화 중에 뭐 키카 같은 영화, 그다음에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 같은 영화들을 보시면 이 배우가 잊혀지지가 않죠. 자, 이제 2인 인력 이야기를 하셨는데 감독이 2인 인력 아이디어를 어디서 갖고 왔나를 인터뷰에서 잠깐 얘기를 했더라고요. 욕망의 모호한 대상이라는 또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죠. 욕망의 모호한 대상이라는 영화는 이제 루이스 부뉴엘이라는 감독인데 스페인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감독을 한 명만 꼽아라? 그럼 루이스 부뉴엘이에요. 근데 그분의 마지막 유작이 바로 욕망의 모호한 대상인데 그 욕망의 모호한 대상을 보면 두 배우가 2인 인력을 해요. 그래서 앙헬라 몰리나라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 또 캐롤 부케라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2인 인력을 하는데 그 아이디어를 이 영화를 워낙 좋아해서 갖고 왔다 거기서 라는 이야기를 알모도바르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인 인력을 얘기하는 이유는 왜 그랬을까라는 건데 어떤 왜 그랬을까요? 그 수아레스가 그 배드 씨는 못하겠다 이런 걸 했었나? 아 맞아요. 그렇게 만약에 혼자 했으면 그 수아레스가 다 그것까지. 여러분 이게 15세 영화인데요. 침을 삼키면서 말하는 거 봐요. 네. 네. 배드 씬이 몇 번 나와요. 그렇죠. 네.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찍었죠. 네. 네. 아, 잘 찍었어요. 알모도바르 배드씬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파격적이면서 이 영화에서는 뭐 특별히 파격적인 건 없지만 굉장히 잘 찍은 배드씬이죠. 네. 특별한 뭐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보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좋아하게 된 사람의 입장으로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영화에서 젊은 훌리에타를 연기할 때와 나이가 든 훌리에타가 연기하는 두 배우가 있을 때 이게 교체가 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점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수건. 그렇죠. 수건인데 그때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어떤 굉장히 비극을 당해서 엄마 자체가 우울증에 완전히 넋이 빠져서 욕조에서도 완전히 이렇게 죽은 것처럼 거의 쓰러져 있을 때 딸과 딸의 굉장한 절친한 베아트리스라는 친구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엄마를 끄집어내서 일으키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머리를 수건으로 이렇게 말려주는 장면인데 그럴 때 배우의 얼굴이 바뀌면서 두 배우가 교체가 되는 것을 영화가 굉장히 극적으로 보여주는데 네. 이 영화 포스터 보셨어요? 예. 포스터에서는 머리를 이렇게 닦아주는 사람이 심지어 딸이 아니고 젊은 훌리에타예요. 그러니까 젊은 훌리에타가 나이가 든 훌리에타 배우의 머리를 닦아주는 식으로 포스터를 또 재구성했죠. 과거의 내가 미래의 나를 머리를 닦아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굉장히 강렬한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럼 두 배우를 교체할 때도 다른 장면일 수도 있는데 왜 그 장면일까라는 건데 그 장면에서는 엄마가 사실은 딸에 대해서 전적으로 자기를 맡기고 있는 거예요. 딸을 이렇게까지 믿고 있고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반대로 그 지점에서는 자식인 딸이 엄마를 완전히 책임져주고 엄마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딸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영화를 다 보고 나시면 사실은 그때 딸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영화를 끝까지 보게 되면 엄마 입장에서는 가장 멘붕이 될 것 같은 그런 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다시 말해서 이 영화에서 마흔을 기준으로 젊었을 때의 이 훌리에타는 생기발랄하고 사랑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자기의 운명을 찾아가는 스타일이라면 마흔 이후에 늙은 나이가 든 훌리에타는 계속 허물어져가고 지치고 이런 어떤 것이 되는데 결국은 이것을 두 사람이 다른 배우로 연기하게 함으로써 이 전반기와 후반기를 완전히 다르게 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겠죠. 왜 대체 이 여자가 이렇게 됐을까? 거기에 관한 영화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더 강조하는 측면에서 2인 1역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또 추측이 되게 됩니다. 그럼 파트 1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네. 파트 2로 돌아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 속으로.